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처마스입니다. 일요일 새벽 시간이 또 다가왔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처마스의 방송은 휴일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4년 동안 달려왔네요. 4년 동안. 앞으로 5년, 6년, 10년까지 한번 가봅시다. 10년까지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표 꼭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즐겨야 돼요. 같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냥 꾸준히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 그 큰 금액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여유 있는 그 뭐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하게 모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한 방에 그냥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욕심을 부리면은 이 화를 또 불러오를 수 있습니다. 욕심을 갖지 말고 또 조정 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재미로 하시면 좀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 때 덤벼든 분들 보니까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중간에 낙오하고 포기한 분들이 아주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뭐든지 잃은 뒤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노래도 있잖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뭐.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오랫동안 아팠고 그런 아내를 간호하다 보면은 늘 예뻐 보이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믿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긴 투병 생활 끝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긴 시간을 머물다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갔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이런 안내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상은 했었지만 막상 없는 번호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는 없다는 말이 죽음보다 더 무섭고 뭔가 무겁게 그냥 다가왔다는 거죠. 때로는 믿기도 했던 그 마음이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목마름에 지쳐보면 물이 생명이고, 일이 없어 돌아보면 일터가 낙원이고, 아파보면 건강이 큰 재산임을 아는 것처럼 겪어보니까 알았습니다. 잃은 뒤에 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겠죠. 세상에는 그 당연하고 영원한 건 없어요. 잃고 난 뒤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여러분 후회할 일을 많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좀 많이 와닿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있을 때 잘하라는 거죠. 천만 싸움 있을 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꾸준하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잘 됩니다. 요즘 보니까 중국의 애국 소비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네요. 미국의 제재로 퇴출기기에 몰렸던 중국 화웨이의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자마자 완판 행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세계를 또다시 놀라게 하고 있다.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 화웨이의 부활은 삼성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철저히 외면했던 중국인들의 그 화웨이의 애국 소비에 삼성도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웨이가 새롭게 선보인 스마트폰 퓨라 70 시리즈인데 이게 1분 만에 판매 완료돼요. 판매 완료. 완판. 베이징 상보 등 외신에 따르면 화웨이가 퓨라 70 시리즈를 공개한 지 1분 만에 화웨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모델이 품절됐다. 중국의 그 화웨이 매장인 오픈런을 위한 수백 명의 대기줄이 길게 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삼성이 최고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와 비교를 하니까 퓨라 70 시리즈 가격은 싸진 않아요. 기본 모델이 약 104만원, 그리고 프로가 123만원, 플러스 152만원, 울트라 190만원 정도 하는가 봅니다. 외신들은 몰락의 길을 걷던 화웨이가 중국 내 애국 마케팅에 힘입어서 아이폰의 그 애플을 위협하고 있고, 중국에서 부활을 꿈꾸던 삼성도 쉽지 않다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폰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애국 소비야, 애국 소비. 중국 애들이 좀 이런 게 좀 강한가 봅니다. 앞서서 화웨이가 출시한 5G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도 초기 판매 물량이 순식간에 완판됐고, 그 화웨이의 오프라인 매장보다 긴 줄이 늘어서 구매 열기를 짐작케 하죠. 미국의 제재로 칩 수급을 못해서 스마트폰 사업을 사실상 포기해왔던 화웨이가 이제는 자체 5G 그 반도체 칩을 개발을 했고요.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하다 보니까 전 세계는 경악했고, 퓨라 70 시리즈는 중국 업체가 자체 생산한 AP가 있어요. AP가 탑재됩니다. 화웨이가 자체 칩을 이렇게 빨리 개발할지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는데 삼성도 비상이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에 이은 강력한 경쟁자가 부활을 했기 때문이겠죠. 화웨이가 부활을 하면서 올 들어서 아이폰의 중국 판매도 20에서 30% 급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서방의 도움 없이도 상당한 그 성능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기술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때 삼성을 위협할 정도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속 성장을 하던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5 칩을 공급받지 못해 급격히 추락을 했는데, 이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0년 1억 9천만 대 달했는데 21년에 3,500만 대로 82% 급감을 하죠. 하지만 지난해 자체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가 이 출시함으로써 반전에 나섰고, 중국 현지에서 아이폰의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삼성의 중국 내 점유율은 0에서 1%대입니다. 처참하죠.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는 환구시보가 화웨이의 부활에 대해서 미중 기술 전쟁에서 중국이 결국 승리할 것임을 예고하는 쾌거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더라는 거죠. 하여튼 저는 돈 줘도 모르겠어요. 중국 폰은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은 사고 싶습니까? 하여튼 뭐 애국 소비로 한다고 하니까 판매량은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애플이 올 가을에 선보일 아이폰 16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놓고 삼성과 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에 이어서 애플 역시 조만간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해서 차세대 스마트폰을 선보일 예정이죠. 애플은 오는 6월에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온디바이스 AI 중심의 iOS 18입니다. 요거 아니에요.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거고, 애플은 올 가을에 선보일 그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에 생성형 AI를 탑재할 거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iOS 18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AI 기능을 기기 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특히 그동안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 보니까 iOS 18에는 시리나 스포트라이트, 단축어, 애플 뮤직, 메시지, 건강, 키노트 등의 그런 앱에다 새로운 생성형 AI 기능이 포함될 전망이고, 생성형 AI 기능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구동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강점을 가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네요. 지난 1월에 세계 최초로 AI폰 우리 갤럭시 S24 시리즈를 선보였는데, 삼성전자가 하여튼 음성 비서 빅스비에다 대규모 언어 모델하고요, 그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한 모델을 올해 7월에 출시할 예정이죠. 생성형 AI가 빅스비에 도입이 되면은 사람과 대화도 자연스러운 음성 제어도 가능해질 전망이고, 이 빅스비가 한 단계 진화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장에 음성 명령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종희 부회장이 지난 그 16일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한 밀라노 디자인 위크 5차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가전이 에어컨 몇 도로 맞춰줘 정도의 명령을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나 외출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은 제품을 알아서 꺼주는 그런 수준으로 발전할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업계에서는 그래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적용된 이 스마트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스마트폰 1, 2등을 다투는 삼성과 애플이 올 하반기에는 AI폰의 선두주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그런 격전을 벌일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에 보니까 27년 AI폰 출하량 5억 5천만 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전체 스마트폰 43%에 해당하는데
올해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중 생성형 AI폰의 비중은 11%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성형 AI폰이 대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세가 아닐까. 참 기술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엄청나는 거죠. 엄청납니다. 한국의 그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시가총액에 대해서 100대 기업에 뭔가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만 100대 기업한테 밀린 거야. 세계 1등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비롯해서 첨단 IT, 전기전자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네요. 한번 제가 전에도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업 데이터 연구소에 보니까 한국과 대만의 시총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한국 100대 기업 영업이익은 2013년 말 88조에서 23년 말 71조로 한 18.8%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대만의 100대 기업은 36조에서 86조로 한 136%나 늘었어요. 한국을 앞질렀다는 거야. 어떻게 대만한테 밀렸어? 솔직히 좀 우리나라 좀 쪽팔립니다. 시가총액의 경우 한국 100대 기업이 2013년 말에는 828조였어요. 2013년도. 23년에는 1565조로 88% 늘었는데 같은 기간에 대만은 540조에서 1694조로 205% 급등하면서 한국을 출한 겁니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은 양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랑 여러분들 아십시다 TSMC 이거의 시총과 영업이익 추이에 따른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삼성과 TSMC 작년 말 시총이 각각 468조 6,279억, TSMC는 645조 5,566억이네요. TSMC가 삼성을 177조나 앞섰다.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니까 그때 삼성 시총이 202조였어요. 202조에서 266조 늘었고 TSMC는 96조에서 549조로 570%나 늘었습니다. TSMC가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또 이 기간에 보니까 삼성은 36조 7천억에서 6조 5천억으로 줄었는데 TSMC는 7조 7천억에서 38조 6천억으로 5배가 증가했습니다. 21년까지는 영업이익에서 삼성이 TSMC를 앞섰는데 21년 영업이익은 삼성이 51조 6천억, TSMC는 26조 6천억이죠. 그런데 이듬해 22년에 TSMC 영업이익이 48조 5천억 좀 늘었죠.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43조 3천억으로 줄다 보니까 TSMC한테 역전당합니다. 지난해 두 나라 100대 기업 중에 시총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삼성전자, TSMC를 포함해서 IT, 전기전자였어요. 그래서 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내가 볼 때는. 계속 대만한테 밀리면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TSMC는 기술력과 정부 지원, 최고 수준의 인재를 토대로 해가지고 괄목한 성장을 이뤘고, 이런 공을 인정받아서 TSMC 창업자죠, 모리스 창, 나이가 93이에요. 초대회장은 지난 19일에 대만 총통부로부터 최고 등급 훈장인 중산 훈장을 받았다. 대단합니다. 모리스 창은 과거 30여 년 동안 TSMC를 설립하고 경영해서 대만의 세계적인 그런 과학기술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경제성장에 공헌한 것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앞서서 30년 동안 TSMC는 글로벌 자유무역의 환경 아래에서 성장 번영을 했는데 최근에 몇 년은 세계가 도전에 직면해 있죠. 현재 TSMC 리더에게는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리스 창 아저씨께서. 그리고 대만의 이공계 인재들은 대부분 엔지니어를 꿈꿔요. 그리고 실제 관련 분야에 진출해서 역량을 발휘하는데 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은 국가의 그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경제 안보의 문제죠. 그 인재 양성 없이는 발전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인재들 다 어디 가는지 다 의대 간다고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되고 싶어요. 특히 피부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이게 되고 싶다 난리야. 이게 돈이 되니까. 차라리 이공계 안 간다. 왜냐면 이공계 가봐야 대우도 별로 좋지도 않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똑똑한 인재들이 IT 쪽으로 와야 하는데 의대로 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대만한테 아주 철저하게 밟히는 겁니다. 좀 정치인들과 관료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정책 같은 거 잘 만들어가지고 잘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